주말 오후 송은재TV 시작합니다. 민주당이 최상병 특검법 이걸 국회에서 통과를 시켰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면 아마 국회에서 재표결이 있을 것입니다. 국회에서 재표결을 할 경우에 국민의힘에 108명의 의원들이 똘똘 뭉친다면 이 폐기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민주당은 이렇게 최상병 특검법 이게 만약에 폐기될 경우에 플랜 B라고 이야기하죠. 그 대책으로 지금 국회에 있는 상설특검이 있습니다. 이건 뭐 이미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새로운 법안을 만들지 않고 그대로 국회에서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검을 국회에서 임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활용하는 방안을 사실은 오래전부터 플랜 B로 준비를 해 왔습니다. 오늘 조선일보에서 이 부분을 상세하게 보도를 했는데 아주 적절한 보도고 적절한 지적입니다. 상설특검이 있는데 이게 지난 2014년에 제정이 된 겁니다. 국회에서 언제나 상설특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법안을 만들지 않고. 그런데 왜 최상병 특검법을 다시 이렇게 법안을 만들었느냐? 상설특검으로 하면 여야가 합의를 해서 특검을 지정을 해야 합니다. 그걸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그런데 그걸 피하고 싶은 거죠. 이재명은 지금 자기가 자기 손으로 특검을 임명하고 싶은 겁니다.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을 사실상 제한하고 싶은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손으로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그 누구를 임명을 해도 이재명 마음대로 이 특검을 임명하는 셈이 되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최상병 특검법을 따로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대통령 거부권 또 재표결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이제는 다시 국회에 있는 상설특검으로 간다. 뭐 이건 법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국회에서 이 상설특검에 따라서 특검을 임명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야 합의를 해서 특검을 임명해야 합니다. 이재명은 그건 바라지 않는 것이죠. 이재명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손으로 지금 특검을 임명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설특검 여기에 따른 규칙을 바꾸자 이겁니다.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가 7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법무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 회장, 그 다음 국회 추천 4명 이렇게 7명으로 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되는데 이걸 규칙을 바꿔서 야당에서만 임명을 하도록 하자. 어떻게? 단서조항을 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나 대통령이 관계가 되는 특검의 경우에는 단서조항을 달아서 국민의힘에서는 추천하지 못하도록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법무차관이나 법원행정처 차장이 있다 하더라도 이 민주당 마음대로 지금 특검을 임명할 수가 있다. 특검 법안을 꼭 따로 만들지 않아도 국회에 지금 있는 상설특검 이 제도로만으로도 이재명 마음대로 특검을 임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편법입니다. 이건 당장 위헌입니다. 우리 헌법의 정신, 이 상설특검의 이 법안의 정신은 여야 합의해서 특검을 지정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어기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도 위헌 제소를 하고 이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도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늦을 겁니다. 이재명이 노리는 부분입니다. 플랜 B입니다. 이 특검법 앞으로 뭐 최상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계속 내게 될 겁니다. 모두 대통령과 관계가 된다. 그러니까 여당의 이 추천권을 차단해서 만약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이러면 통과가 되지 않으니까 국회에 지금 있는 상설특검을 활용을 하자. 이걸 활용하는데 이렇게 규칙을 바꿔서 또 편법으로 이재명이 마음대로 특검을 임명을 하자. 지금 국회 법사위에서 정청래가 청문회를 각종하고 있는 것도 모두 편법입니다. 이건 뭐 모두 위헌 제소를 해도 결정이 언제 나올지 모른다. 이걸 노린 것이죠. 이재명과 민주당은 두 갈래입니다. 검사에 대해서 탄핵을 한다. 앞으로 또 판사에 대해서 탄핵을 하게 될 겁니다. 이건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 이 특검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노린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흔들기죠. 이 두 갈래로 지금 이재명과 민주당은 이런 특검,
탄핵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상설특검을 노리고 있다, 민주당이 대책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게 노리는 지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당장 국민의힘을 전당대회에 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흔드는 방식입니다.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이 상설특검까지 규칙을 바꿔서 저렇게,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우원식 국회의장이 가장 중요한데 우원식이 또 민주당 편을 들게 될 것이다, 결국은. 그렇다면 규칙을 바꾸는 것을 막을 수 있겠느냐. 상설특검으로도 만약에 이게 이재명 마음대로 특검을 임명하는 방식이 되어버리면 이 지금 최상병 특검법, 이 재표결에서 거부권, 대통령 거부권에 이어서 이걸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않아서 재표결에서 국민의힘이 똘똘 뭉쳐서 무산시키더라도 또 상설특검을 들고 나올 것이다. 국민의힘의 혼란을 노리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정말 최상병 특검법이 안 되더라도, 완전히 폐지되더라도 상설특검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규칙을 바꿔서. 이게 지금 민주당이 노리는 지점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이 특검을 놓고 한동훈과 이 반한동훈 후보 3명, 한동훈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있죠. 최상병 특검을 한동훈이 어떻게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자. 그래야 지금의 민주당의 이 특검 공격을 막을 수도 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원희룡을 비롯한 다른 후보들은 그게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허용하는 것으로 간다. 이렇게 논리의 비약입니다. 이제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이 특검 공격,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이 좀 궁극적으로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 부분 말씀드리기 전에 어제 제가 허위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대북 송금 관련된 그 1심 판결에서 제가 3년 6개월 징역형이 나왔다라고 했는데 제가 틀렸습니다. 2년 6개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자금법 부분은 1년형이 나왔는데 이게 집행유예 2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집행유예이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2년 6개월형을 받은 것입니다. 검찰이 3년 6개월을 구형을 했는데 2년 6개월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앞으로 이화영과 김성태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의 제3자 뇌물이 인정이 되면 모두 형이 더 가중될 겁니다. 2심에서. 이화영도 형이 가중되고 이 김성태도 형이 가중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실수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좀 급하게 하면서 이렇게 집행유예 떨어진 부분을 빼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오보를 했습니다. 사과를 드립니다. 이렇게 또 수정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보를 했지만 가짜 뉴스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알면서 이렇게 보도하지는 않았습니다. 정말 급하게 한다고 몰랐습니다. 몰라서 이렇게 허위 보도를 한 것도 잘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짜 뉴스는 아니다라는 말씀은 드립니다. 이걸 알면서 보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이재명 민주당이 그렇게 해왔고 지금은 전당대회가 열리고 난 다음에 국민의힘에서도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어쨌든 가짜뉴스는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사과도 함께 드립니다. 이 특검을 이용한 탄핵으로 다시 문제 돌아가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도 이 탄핵 이야기가 계속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이 최상병 특검법, 이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이 출마 선언을 하면서 좀 다른 방법도 생각해 보자. 그래야 이 민주당의 이 특검 공격을 막을 수 있다. 이제 이게 논란이 당연히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막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가장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국민의 대다수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될 이유가 없다. 법이나 헌법을 위반한 경우가 없고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 국민의힘 108명의 의원들이 이 민주당의 탄핵 공격은 어처구니 없는 것이다. 우리 똘똘 뭉쳐서 막아내자. 그런데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지금 이재명은 2판 4판입니다. 이 특검 공격을 통해서 그 이후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시도를 할 겁니다. 2판 4판으로 시도를 하는 경우에는 이거 어떻게 막아야 하느냐. 지금 무조건 안 된다. 지금은 물론 무조건 안 된다. 거부권을 행사하고 폐기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상설 특검을 활용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이 규칙을 바꾸겠다, 국회 규칙을 바꾸겠다 이렇게 나설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무조건 반대한다, 무조건 우리가 뭉치자 이런다라고 해서 이게 효율적으로 방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많은 전략도 생각해야 하고 많은 전술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이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새로운 방법을 내세웠을 때는 두 가지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난 2년 동안 윤석열 정부에 고칠 점이 있다. 그 고칠 점은 좀 고쳐가자. 이제는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부분도 부각을 시킨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한동훈이 강조하고 있는 이 민주당의 특검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아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냥 반대한다, 그냥 뭉치자 해서는 이게 막아지지 않는다. 새로운 방식도 고민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이 두 가지 의도가 있었을 겁니다. 이제 이걸 가지고 한동훈을 공격하는 측에서는 한동훈 때문에 지금 총선을 망쳤고 한동훈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막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공격을 하는데 이제 이건 비약이죠. 사실은 거짓 선동이 되는 것입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하면 여권 내에 누구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어느 정도만 잘해도 이 네 사람은 정치적으로는 윤 대통령의 탄핵에 다른 생각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죽는 것입니다. 이런 가장 기본적인 상식적인 구도 아래서 지금 일부입니다. 일부 친윤 또 일부 유튜브 등에서 지난 총선 때부터 이 한동훈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총선에 패해야 한다. 총선 패하는 것이 낫다. 이 지금 제가 예측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 한동훈이 당대표가 됩니다. 그러면 한동훈 끌어내리기에 나섭니다. 한동훈에 대해서 뭐 각종 이게 뭐 자기들이 칼을 맞는 한이 있어도 이게 김건희 여사가 칼을 맞아도 윤 대통령이 칼을 맞아도 한동훈 죽이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한다 이런 식이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한동훈 죽이기, 한동훈 끌어내리기를 할 겁니다. 거기에는 윤 대통령 탈당해야 된다. 뭐 신당을 창당해야 된다. 국민의힘 당 없애버리자. 별의별 주장들이 다 나오게 될 겁니다. 그 다음 윤 대통령 아예 막 탄핵을 받자 또 이야기가 나오게 될 겁니다. 이 수순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다 본 이야기들입니다. 이게 나옵니다. 자기 정치적 계산, 정치적인 영향력, 또 돈벌이를 위해서 무조건 한동훈은 안 된다. 그런 경우를 지켜보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과정에서도 그랬습니다. 이게 지금 탄핵을 만들어내고 탄핵을 초래하는 사람이 과연 누구냐. 그 사람들이 나중에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난 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마지막까지 자기들이 지켰다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들은 의리를 지켰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팔아먹습니다. 이 탄핵을 팔아먹어서 장사합니다.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시청자분들은 거의 다 아실 겁니다. 제가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미 여러 번 경험을 했거든요. 이 경우가 올 것이다. 이걸 차단해야 한다. 이걸 막아야 한다. 그냥 반대하고 우리 똘똘 뭉치자 해서 막아지지 않습니다. 그냥 윤석열 정부 성공해야 된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윤석열 정부 성공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서는 뭘 어떻게 해야 하고 이 부분은 어떻게 공격하고 저 부분은 어떻게 수비를 해야 한다. 이런 다양한 전략들과 다양한 방안들이 나와줘야 합니다. 그 다양한 방안들을 논의하는 장이 전당대회의 장이 되어야 하고 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정말 변화를 통해서 윤석열 정부 성공을 해낼 수 있는 그 한쪽으로 이 당심과 민심이 모아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